눈 뜨자마자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 그것이 오늘 하루 돈이 들어올지 빠져나갈지를 이미 결정하고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 질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아침이 돈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바로 그 생각이 지금까지 돈이 모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잘 되는 분들, 안 되는 분들, 돈이 모이는 분들, 아무리 벌어도 손에 쥐어지지 않는 분들, 그분들 사이에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학벌도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런 아침을 보내고 계십니까? 알람이 울립니다. 손이 자동으로 스마트폰으로 갑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않은 채 카카오톡을 확인합니다. 이불은 걷지도 않고 구겨진 채로 방을 나옵니다. 커튼은 닫혀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쁘니까, 어차피 또 누울 거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풍수에서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 기운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상 후 단 3분. 이 3분 안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재물 흐름이 열리거나 막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3분을 아무렇게나 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라고 하십니다. 원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침 3분 안에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습관을 그대로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반복됩니다. 좋은 기회가 왔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왜 나에게는 운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침마다 스스로 그 운을 닫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아침의 기운이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쌓여 1년이 됩니다. 1년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눈 뜨는 순간부터 집을 나서기 전까지 재물운과 복을 끌어당기는 아침 행동 7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아침의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 행동인데 그것이 재물을 가장 크게 막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손에 쥐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알람이 울립니다. 손이 움직입니다. 스마트폰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풍수에서 아침 첫 3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기운이 가장 예민하게 방향을 잡는 순간입니다. 갓 태어난 불꽃과 같습니다.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활활 타오를 수도 있고 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에 스마트폰을 집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의 소식이 쏟아집니다. 어제 일어난 사건들이 들어옵니다. 광고가 들어옵니다. 뉴스가 들어옵니다. 누군가의 다툼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채 깨어나기도 전에 바깥 세상의 기운이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 하루 여러분의 기운은 처음부터 흩어진 채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일찍 문을 여는 가게가 있습니다.
주인이 아직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도 안 됐습니다. 물건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환기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기가 무섭게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상태에서 장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인은 당황하고 실수하고 손님을 놓칩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바로 그 가게입니다. 스마트폰은 준비되지 않은 가게에 쏟아지는 손님들과 같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기운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바깥의 정보가 먼저 들어와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알람을 끄려고 폰을 집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람을 끕니다. 그런데 알람을 끄고 나서 바로 내려놓으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알람을 끄고 카카오톡을 봅니다. 카카오톡을 보다가 인스타그램을 엽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뉴스 기사를 클릭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벌써 20분이 지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일 아침 재물의 기운이 새어나가는 통로입니다. 옛 어른들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조용히 오늘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입술을 달싹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기운을 자신 안으로 모으는 행위입니다. 바깥으로 흩어지려는 기운을 안으로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운을 모은 채로 하루를 시작하면 집중이 됩니다. 판단이 맑아집니다. 기회가 보입니다. 반면 스마트폰으로 기운을 흩어버린 하루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딘가 어긋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스마트폰을 내려놓기 전에 먼저 눈을 감으십시오. 10초입니다. 10초 동안 오늘 하루가 잘 될 것이라고 조용히 생각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기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은 그 뒤에 보십시오. 딱 10초의 차이가 하루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운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완전히 놓칩니다. 구겨진 이불 하나가 하루의 재물 기운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불을 정리하지 않고 방을 나오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침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불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간밤에 뒤척인 채로 구겨지고 흐트러진 상태로 그냥 두고 나오셨습니까? 바빠서요. 어차피 또 덮을 건데요. 퇴근하고 와서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나면 내일 아침부터는 다르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풍수에서 잠자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닙니다. 밤새 여러분의 기운이 머물렀던 공간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몸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탁한 기운도 함께 빠져나옵니다. 피로, 걱정, 스트레스, 이것들이 잠자는 동안 몸 밖으로 나와 이불과 베개에 스며듭니다. 그렇게 밤새 탁한 기운을 품은 이불이 아침에도 그대로 방 안에 펼쳐져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탁한 기운이 방 안에 그대로 머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다시 그 기운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방 안을 봅니다. 구겨진 이불이 아침 그대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베개는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커튼은 닫혀 있고 방은 어둡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몸이 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의 기운은 정돈된 공간에 머뭅니다. 어지럽고 탁한 공간에서는
잠시도 머물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이불을 완벽하게 예쁘게 개야 한다. 호텔처럼 만들어야 한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부담이 생기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풍수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정리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잠자리를 정리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몸의 선언입니다. 어제의 기운과 결별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오늘을 새롭게 산다. 이 선언을 몸으로 하는 것이 이불을 정리하는 행위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듯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의식적으로 손으로 이불을 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몇 해 전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며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모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생활을 들어보니 아침마다 이불을 그냥 두고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불을 정리하고 나가 보십시오. 딱 한 달만.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 스님, 신기하게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일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아침에 하루를 의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분의 기운과 태도를 바꾼 겁니다. 기운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이불을 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분입니다. 바쁜 아침에도 1분은 있습니다. 그 1분이 하루의 기운을 정돈합니다. 그 1분이 쌓여 한 달의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 아침부터 해보십시오. 이불을 펴면서 조용히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그 생각 하나가 기운의 방향을 틉니다. 자, 잠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스마트폰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행동을 대부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첫 한 모금. 이것이 재물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십니까? 커피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국물 한 모금입니까? 혹시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바로 씻으러 가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쉬지 않습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기운이 순환합니다. 그 순환이 밤새 이어지다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다시 바깥 세계와 연결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몸 안은 비어 있습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갔습니다. 기운의 통로가 메말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하루의 기운 흐름을 결정합니다. 풍수와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동안 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아침에 첫 한 모금은 반드시 물이어야 한다고. 왜 물입니까? 동양에서 물은 단순한 수분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물, 즉 수인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강이 흐르는 곳에 마을이 생기고, 마을이 생기면 시장이 열리고, 시장이 열리면 돈이 모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풍요가 따라옵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신다는 것은 몸 안에 재물의 기운을 가장 먼저 드리는 행위입니다. 메말랐던 기운의 통로가 열립니다. 하루의 흐름이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이것이 아침물 한 잔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커피를 먼저 마십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가장 먼저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갑자기 각성됩니다. 심장이 빨라집니다. 기운이 조급해집니다. 빈속에 들어온 카페인이 몸 전체를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조급하고 긴장된 기운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차분히 살펴볼 여유가 없습니다.
돈은 여유 있는 기운을 따라갑니다. 조급한 기운 곁에서는 머물지 않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벌컥벌컥 들이키지 마십시오. 천천히 조용히 마십시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몸 안으로 기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서 마시십시오. 이 짧은 순간이 하루를 여는 의식이 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딱 한 잔, 딱 1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 다음 순서를 완전히 놓칩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기운이 다시 막힙니다. 비칩니다. 커튼을 여십시오.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커튼을 언제 여셨습니까? 씻고 나서요? 밥 먹고 나서요? 아니면 출근하면서 그냥 닫아두고 나오셨습니까? 풍수에서 햇빛은 양기, 양치의 시작입니다. 양기는 활기이고 생명이고 흐름입니다. 이 양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재물의 기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부를 잘 정돈해도 빛이 없는 공간은 기운이 잠들어 있는 공간입니다. 잠든 기운 속에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커튼을 열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방이 밝아집니다. 밝아진 공간에서 몸이 깨어납니다. 눈이 빛을 받으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기운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기운이 하루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빛이 있는 공간과 어두운 공간에서 사람의 판단력과 행동력이 실제로 달라집니다. 재물을 끌어당기는 기운도 밝은 공간에서 먼저 깨어납니다. 빛을 들였다면 공기도 바꿔야 합니다. 창문을 여십시오. 딱 30초만 열어두십시오. 밤새 집안에 쌓인 탁한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바깥에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집의 기운을 하루의 시작에 맞게 초기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30초입니다. 추운 날이라도 30초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 30초가 집안의 기운을 완전히 바꿉니다. 정리해 봅시다. 물 한 잔 커튼, 창문, 이 세 가지가 아침 기운을 여는 열쇠입니다. 돈이 드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직 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지나치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 그 공간. 재물의 기운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가장 먼저 막히는 곳, 현관입니다. 현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오늘 퇴근하자마자 바로 손을 대고 싶어지실 겁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현관을 보셨습니까? 잠깐 기억해 보십시오. 신발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젯밤에 벗어둔 신발이 그대로 아무렇게나 흩어진 채로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현관을 그냥 지나칩니다. 매일 드나드는 곳이니까, 어차피 또 나갈 테니까.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재물의 기운을 매일 아침 막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집의 입, 코가 같습니다. 사람에게 입이 있듯이 집에도 기운이 드나드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관입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와 몸에 영양을 공급하듯 재물의 기운은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입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와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흐트러진 현관은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다가 막히는 곳입니다. 매일 아침 그 막힌 문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쁜 아침입니다. 늦었습니다. 신발을 급하게 꺼내 신습니다. 다른 신발들이 발에 차여 나뒹굽니다. 그냥 둡니다. 바쁘니까 문을 콱 닫고 나갑니다. 퇴근 후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아침에 흩어진 신발들이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오늘 신고 온 신발까지 더해집니다. 현관 바닥이 신발로 가득합니다.
이 집의 기운이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큰 강의 입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흘러 들어오려는데 입구에 돌과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못합니다. 고입니다. 썩습니다. 현관도 같습니다. 기운이 흘러 들어오려는 입구가 막혀 있으면 재물의 흐름도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발의 방향입니다. 신발을 어느 방향으로 놓느냐가 기운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신발 코가 문 쪽을 향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운이 밖으로 나가는 형상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반대로 신발 코가 집안을 향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운을 집안으로 모으는 형상입니다. 바깥에 좋은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매일 반복될 때 기운의 방향을 만듭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신발을 정리하면서 코를 집 안쪽으로 향하게 놓아 보십시오. 신발만이 아닙니다. 현관의 밝기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현관은 기운을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재물의 기운은 밝고 따뜻한 곳으로 흐릅니다. 어둡고 눅눅한 곳에서는 머물지 않습니다. 작은 조명 하나를 현관에 달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 작은 빛 하나가 현관의 기운을 완전히 바꿉니다. 냄새도 살펴보십시오. 오래된 신발 냄새, 눅눅한 냄새가 현관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기운은 냄새를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불쾌한 냄새가 나는 공간에는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관을 자주 환기시키십시오. 신발장 안에 습기 제거제 하나를 넣어 두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현관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관을 아무리 잘 정돈해도 효과가 반감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허겁지겁 가방을 뒤집니다. 열쇠 어디 갔지? 하며 현관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쾌 닫고 나갑니다. 아침에 쌓은 기운이 현관에서 한꺼번에 흩어지는 순간입니다. 현관은 정돈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기운을 마지막으로 가다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현관에서 딱 한 번 멈추십시오. 자, 이제 현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폰, 이불, 물, 빛과 공기, 현관. 여기까지 하셨다면 아침의 기운이 거의 갖춰진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물건도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뱉는 첫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운을 완성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처음 내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소리 내어 하는 말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말도 포함입니다. 잠깐 솔직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아, 또 월요일이야. 오늘도 힘들겠다. 돈은 언제 모이나? 출근하기 싫다. 혹시 이런 말들이 아침마다 입에서 혹은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풍수에서 말은 기운을 실어 나르는 그릇입니다. 좋은 말은 좋은 기운을 담고 탁한 말은 탁한 기운을 담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내뱉는 말은 하루 중 어느 때보다 강하게 기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침은 기운이 가장 예민하게 방향을 잡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탁한 말이 먼저 들어오면 그 말이 방향을 정해버립니다. 하루 전체가 그 말의 기운을 따라 흐릅니다. 오늘도 힘들겠다고 말한 하루는 실제로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억하십니까? 아침에 부정적인 말로 시작한 날들을
그날 하루가 어떻게 흘렀습니까? 작은 일에도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누군가와 괜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퇴근길에는 더 지쳐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유 없이 기분 좋게 시작한 날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은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호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분 탓입니까? 아닙니다. 아침 아의 말이 기운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이 하루 전체를 이끈 겁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의 첫 말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딱 이 한 문장입니다. 믿기지 않으십니까? 이 짧은 문장 하나가 기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가 좋을 것이란 기운을 몸 안에 먼저 심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말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확언으로 이어가십시오. 오늘 좋은 일이 생긴다. 오늘 돈이 들어온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들이 쑥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 쑥스러움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물운을 스스로 믿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이 기운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아침에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순간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걸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잘 될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괜히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색하더라도 매일 하십시오. 사흘이 지나면 덜 어색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그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자연스러워질 때 기운이 실제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재물운이 좋은 분들을 가까이서 봐왔습니다. 그분들 중 아침에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을 바꾼다고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말은 기운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실제로 나아가려면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침에 쌓은 기운을 몸에 단단히 담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이 완성되기도 하고 한순간에 흩어지기도 합니다. 집을 나서는 그 순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나서기 직전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가방을 챙깁니다. 열쇠를 잡습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갑니다. 별것 없어 보입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도 기운의 흐름이 있습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정리하고 물을 마시고 빛을 들이고 현관을 정돈하고 좋은 말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쌓아온 기운이 집을 나서는 단 몇 초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나가는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늦었습니다. 가방을 뒤집니다. 열쇠가 없습니다. 거실을 뛰어다닙니다. 열쇠를 찾았습니다. 신발을 구겨 신습니다. 문을 퀨 닫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헐레벌떡 숨을 고릅니다. 이 상태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루 어떻게 흘렀습니까? 작은 실수가 연속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누군가와 짜증스러운 대화를 하게 됩니다. 퇴근할 때는 아침보다 더 지쳐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의 기운이 하루 전체로 퍼져나간 겁니다.
풍수에서 집을 나서는 행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집은 기운을 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은 품었던 기운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흐트러지면 아침에 공들여 쌓은 기운이 한꺼번에 흩어집니다. 반대로 이 순간을 잘 마무리하면 아침 내내 쌓아온 기운이 단단하게 봉인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가지고 하루를 나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3초입니다. 문을 열기 전에 멈추십시오. 3초입니다. 3초 동안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쉽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도 잘 되겠다. 끝입니다. 이 3초가 아침에 쌓은 모든 기운을 몸 안에 단단히 담습니다. 흩어지려는 기운을 마지막으로 붙잡아 두는 행위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3초입니다. 그런데 이 3초를 실천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하루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바쁘게 뛰쳐나가는 것이 습관이었던 분입니다. 늘 뭔가를 잊고 다시 들어오고 늘 허겁지겁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에게 이 3초 멈춤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웃으셨습니다. 스님, 3초가 뭘 바꿉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루가 덜 바쁘게 느껴집니다. 실수도 줄었고 마음이 차분합니다. 3초가 바꾼 겁니다. 기운의 방향을 딱 3초가 바꾼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함께 정리해 봅시다. 눈을 뜨면 스마트폰 대신 10초의 고요함, 이불을 의도적으로 정리,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심, 커튼을 열고 창문을 30초 열어둠, 현관을 정돈하고 신발 방향을 가다듬음, 아침의 첫말을 감사와 화건으로, 집을 나서기 전 3초 멈춤. 이것이 전부입니까? 예.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재물운이 좋은 분들의 아침을 들여다보면 화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작은 것들을 매일 빠짐없이 합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매일.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 재물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려 할 때 반드시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함정에 빠져 결국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 함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사흘 안에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들으면 첫날은 완벽하게 실천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고요하게 10초, 이불을 정성껏 정리합니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커튼을 열고 창문을 30초 열어둡니다. 현관을 가지런히 정돈합니다. 거울 앞에서 화건을 말합니다. 문을 열기 전 3초 멈춥니다. 완벽합니다. 이틀째도 합니다. 사흘째도 합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조금 늦잠을 잡니다. 바쁩니다. 이불을 그냥 둡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닷새째 스마트폰을 먼저 봅니다. 어제도 했으니까. 일주일째 아침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것이 바로 재물운이 바뀌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방법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처음부터 7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7가지를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만 고르십시오. 가장 쉬운 것 하나, 가장 작은 것 하나, 그것 하나만.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불 정리가 쉬우시면 이불 하나만,
물 한 잔이 쉬우시면 물 한 잔만, 3초 멈춤이 쉬우시면 그것 하나만. 왜 하나입니까? 기운은 한꺼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에 뚫립니까? 아닙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조용히 꾸준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바위에 구멍이 생깁니다. 기운도 같습니다. 하나를 매일 하는 것이 7가지를 사흘 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풍수는 한 번 잘 정리된 공간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의 몸과 공간에 조용히 깃드는 기운입니다. 재물운도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하나를 바꾸면 내일 아침 또 하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21일이 지나면 기운이 달라집니다. 90일이 지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통해 직접 본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일입니다. 은사 스님 곁에서 수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새벽 스님께서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저는 여쭤봤습니다. 스님, 어차피 내일 또 쓸어야 하는데 왜 매일 쓰십니까? 스님께서 잠시 빗자루를 멈추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 아침 내가 눈을 뜨는 순간 이미 복이 와 있다. 그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전부다. 저는 그 말씀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매일 마당을 쓰는 행위가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불을 정리하는 것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현관을 정돈하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은 이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왔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왔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이불이 문을 막았습니다. 스마트폰이 문을 막았습니다. 아침에 탁한 말이 문을 막았습니다. 복은 왔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간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그 문을 열어두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스마트폰을 짚기 전에 눈을 감고 조용히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이 가득한 하루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문장이 기운의 문을 엽니다. 그 문이 열리면 복이 들어옵니다. 작은 것이 쌓여 큰 흐름이 됩니다. 그 흐름이 쌓여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 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풍수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나면 오늘 당장 고치고 싶어지실 겁니다.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